네, 안녕하세요. 네, 엄명종입니다. 네, 자기주도 학습. 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 좀 더 스스로 공부를 한다면은 참 부러울 게 없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. 예, 그렇죠. 우리 아이가 이 스스로만 공부를 해준다면은 얼마나 이 좀 마음 편한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이 주도적인 공부하고 반사적인 공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, 아,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좀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주도적인 공부입니다. 주도성이란 가치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주도적인 공부라 하죠. 이 보통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. 주도적인 공부와 또 다른 반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반사적인 공부입니다. 반사적인 공부? 그게 뭘까요? 예, 반사적인 공부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,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보통 이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부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이 아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풉니다. 근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지를 않아요. 어떻게 하죠? 조금만 문제가 풀다가 어려우면요. 곧바로 문제집을 덮어버리고 냉장고 재고조사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다 닫다 하면서 뭐 하죠? 엄마, 오늘 아빠 몇 시에 들어오신대? 엄마 오늘 뭐 먹을 거 없어? 한시도 제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. 이런 어머님들, 이런 자녀를 갖고 있는 이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제발 덜도 더도 말고 딱 1시간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두 번째,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의 이 두 번째 특징은요. 조금만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렵잖아요.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, 나 이 문제 알아. 풀어요. 근데 틀려요. 왜 그럴까요? 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. 근데 정말 알까?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안다는 개념을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. 사람은요, 자신이 알고 있는 건요, 반드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, 아, 나 그거 아는데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식어가 너무 많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,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내 아이가 반사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. 그 두 번째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보통 이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학습 정리라든지 어떤 정리 정도는 상당히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에요. 그래서 보통 제가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나는 좀 프린트물을 주잖아요. 그럼 봐요.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. 여기서 오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니? 라고 물어보잖아요. 이렇게 대답합니다. 선생님 그거 다 중요해요. 근데 그거는 정말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. 또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원리는요.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? 네,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, 사회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퍼포먼스, 즉 성과가 높습니다.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생각과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결국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5가지 뇌의 특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인간의 뇌는요, 고통받기를 싫어합니다. 그래서 고통받기 싫어하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. 그 혹시 어떤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까운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삭제를 잘합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10분만 지나면 내용의 48% 가까이를 삭제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물어보죠. 너 오늘 뭘 배웠니? 근데 이 아이가 쭈삣쭈삣 말을 못하고 있어요. 그럼 그 아이는 빨리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. 왜 그럴까요?
그 아이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상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뇌는요 쾌락을 좋아합니다. 편한 거 좋아합니다. 그래서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갔지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들, 예, 편한 거 매우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집에 보통 책상 위에 의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. 그 바퀴 달린 의자는 썩 좋은 의자가 아닙니다. 그래서 편한 의자가 좋은 의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편한 걸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 자기게 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 뭐냐면 인간의 뇌는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모님과 대화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을 일반화입니다. 일반화는 뭐죠? 네. 아이한테 물어본다. 너 어떻게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수학 5일사점이 뭐냐? 아이가 얘기하죠. 정색하라고 얘기하죠. 엄마, 우리 반에도 수학 시험 다 못 봤거든. 왜 자꾸 엄마만 그래? 이때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죠? 네, 왠지 좀 미안하고 건들면 안 될 아킬레스건을 이제 건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 미안해 들어가라고 얘기하죠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반 친구 엄마를 들어봤더니 그 집은 잘 봤어요. 그렇죠? 아무리 학교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1등한 아이들은 늘 1등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일반의 오류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인간의 뇌의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요, 자기주도 학습에서 필요한 문제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얻는 지식은 정말 그 아이께 됩니다. 그래서 반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, 가장 큰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느껴지는 고통을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. 또 반면에 주도적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? 예,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. 왜 그렇죠? 사람은 누구나 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. 뭔가를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들고 익히는 시간을 가질 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. 근데 그 일련의 고통을 겪고 나면은요, 사람은 그것을 습득하게 돼 있고 결국 터득하게 돼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주도적인 아이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 아이들 똑같이 풉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은요, 그 순간에 곧바로 문제를 덮어버리고 냉장고 재고조사하는 것이 아니라요,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순간에 느꼈던 고통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바꾸는 아이들이었어요. 대단한 거죠. 이 아이들이 뭐가 더 대단하냐? 이 아이들은요,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, 꿈, 비전, 목표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. 그렇다면 부모가 도와줄 게 뭘까요? 그렇죠. 아이의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.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은요, 센터라든지 지자체가 어떤 가서 자기주도 학습 많이 배웁니다. 그래서 아이 앉혀놓고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. 아닙니다. 그거 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건요, 아이의 내면, 즉 고통, 쾌락, 삭제, 일반화의 오류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회복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아이가 습득을 거쳐서 터득까지 갈 수 있게끔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가정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부모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입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